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곳 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부산문화회관을 떠올리실 겁니다. 부산문화회관이 드디어 공백 끝에 새로운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예술활동을 직접 했던 실무자가 경영자로의 도전에 나섰는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6일부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간 이제 대표이사의 오랜 공백으로 인해서 취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현안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특히 부산 지역은 이제 문화예술 전 분야가 상당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또한 또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감도 많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또 말들이 있듯이 여러 가지 좀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좀 전략을 가지고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그야말로 재단 출범 이제 5년에 걸맞는 발전과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문화회관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 산업이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회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또 갖고 계시는데 지금 부산을 잠시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네.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네. 지역에서 이제 부산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부산의 지금 문화예술의 네. 어떤 위치라고나 할까요? 어떤가요? 물론 이제 부산 외 지역에서 바라본 부산 문화의 이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각 지역별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컬러들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부산의 문화는 상당히 좀 미래가 밝고 좀 희망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이 좀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지만 지역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좋고요. 또 예술인들 또한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이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 기반 시설이 조금씩 부족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잘 좀 리모델링이나 개발을 해서 지금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이라든지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창작 기반의 공간들을 제공한다면 또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역의 유출이 상당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부산시나 지자체에서 이런 좀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서 자유롭게 지금 뭔가 창작의 기반을 통해서 부산 문화의 새로운 좀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좀 시급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실무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주위 분들께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만큼 또 이제 부담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예술단 출신이 공공문화기관에 이제 그 대표로 임명된 사례는 아마 첫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40여 년간 주로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또 부산 문화 발전의 어떤 성장 과정과 함께 하여 왔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그런 현장 예술가로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운영에도 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이제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예술감독이나 또 지휘자의 역할,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을 수반한 창작 기능들의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과 또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문화계와 또 소통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제가 부산문화회관의 직원분들은 뭐 2017년도 초창기에 이제 재단 출범 때부터 함께한 직원들이 있고요. 또 시립예술단은 제가 국악관현악단에서 네. 또 수석 지휘자로 근무한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단원들과 여러 가지 소통 구조를 통해서 뭔가 좀 앞으로 발전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데도 중요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직 구성원들과 정말 한솥밥을 먹은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조직 내 소통이 유리하시겠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요? 여러 가지 당면 과제 중에 우선 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직의 안정화가 최우선 이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이제 노사 갈등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부산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실추된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우선은 좀 노사가 상생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또 재단의 대표는 뭔가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 구조,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단원들과 어떤 양방향 소통 구조를 통해서 좀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서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백 기간 동안 침체된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를 사기 진작을 통해서 좀 쇄신을 하고 또 직원들과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재단이 이제는 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면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좀 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시 자체에서도 이 문화시설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 3년 내에 착공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2024년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완공이 되고 또 네. 2025년에 그러니까 3년 뒤죠. 국제 아트센터 완공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부산 문화회관만의 어떤 차별화라든지 어떤 강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부산 문화회관이 좀 시민 눈높이 그리고 시민 중심에 맞는 그런 이제 공연들을 통해서 좀 생활 속에 하나의 좀 공연장을 스며드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의 이제 문턱을 좀 대폭 낮추어서 물론 이제 예술의 특수성도 좋지만 좀 생활 문화의 보편성을 가진 그래서 누구나 좀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연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특히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2024년 그리고 국제 아트 센터가 이제 2025년 초에 이제 개관이 됩니다만은 네. 이 건물은 뭐 최신식 건물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관심과 붕업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예산 투여가 되고 그러자면 시민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제 시설들이 상당히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산 문화회관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 속에서 좀 공연장으로서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좀 특성화, 운영의 좀 특성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 문화회관은 좀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예술의 어떤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건 전문 제작극장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단체들과 또는 또 청년 예술 단체들과 뭔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좀 제작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순수 제작 극장으로서의 뭔가 기반을 좀 탄탄히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들의 좀 전략의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회관은 이제 문화회관에서 같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이제 내년 되면 50주년이 되고요. 또 예전에 시민회관은 또 시민들의 품속에서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그런 극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서 뭐 영화도 보고 네. 또 부산시의 행사라든지 다양한 또 부산시 행사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서 어떨 때는 또 뭐 가수들의 대형 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시민들 품속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품격 높은 그런 대중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극장으로 좀 다시 발돋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게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부산의 문화예술 대표 기관 하면 부산문화회관을 바로 떠올리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것은 시설 노후화하고도 또 네, 연관을 그렇습니다. 안 지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부산문화회관이 뭐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특히 이제 정문, 그러니까 정문의 개념이 이제 지금 후문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대형 공연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 조금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주차면이 한 476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스템 자체도 이제 들어올 때 요금을 이제 받다 보니까 네. 공연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공연이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될 때도 상당한 좀 애로운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시설 자체도 부산문화회관은 올해가 이제 33주년, 시민회관은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제 시설이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빠른 이제 개선이 좀 시급하고요. 그 외에 뭐 조명 시설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연 기관으로서 음향 시설은 요즘에 뭐 거의 디지털이 그냥 최첨단 시설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벌써 한 20년 이상이 좀 노후된 장비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공연장의 기능을 수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주차 시스템 자체도 뭔가 조금은 노후화돼서 빠르게 뭔가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뭐 다양하게 좀 불편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부산문화회관은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장소가 갖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대표 예술문화기관으로서 문화회관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적인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는 사실 지역의 생태계 자체가 아주 무너질 정도의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문화회관은 그간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좀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특히 꿈꾸는 이제 예술 학교라 그래서요. 이거는 네.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공연의 규모를 조금 더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죠. 때로는 또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대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한다든지 때로는 또 문화회관에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연이 있었고요.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 이제 청소년들이 회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에는 예술 교육 공연에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이제 배포도 하고 배급도 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제 공연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이제 좁아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좋은 공연 예술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역에 이제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뭐 다양한 아카데미 이제 교육들도 있지만 네. 또 온라인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셔서 상당히 좀 성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앞으로 좀
어려워진 뭐 저기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또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또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등 뭐 다양한 사업도 많이 좀 구상하고 지금 또 계획 중에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실무진으로도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셨고, 이제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이 재임 기간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가장 이루고 싶으세요? 네, 부산시의 이제 문화 정책의 추진 방향이 제2의 문화 창조 도시 건설입니다. 그 핵심 과제 중에 이제 하나가 품격 있는 이제 문화 도시 만들기인데요. 부산문화회관도 이제 이런 방향을 좀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해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리적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부산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제 오롯이 잘 그릇에 담아내는 그런 중장기적인 이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회관이 좀 공연의 예술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시민이 좀 행복하고 또 문화의 가치가 공감하는 그런 부산 문화회관으로서의 네. 앞으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큰 이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민들과 많이 만나는 기관인 만큼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재단법인 부산 문화회관은 앞으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부산 문화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가치를 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또 시민회관도 뭔가 함께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의 휴식처 또는 또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예정이고요. 또 시립예술단도 더불어서 시민사회의 이제 품속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예술단으로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문화회관도 많이 찾아주셔서 그런 좋은 공연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